결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졸업전시 프로젝트의 주제는 수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고하는 세상을 도입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외부 세계에 자기 거의 쉽지 않은 것으로 수고사는 내면 세계에 추출하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도시는 물질적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해옵니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거대한 외부 세계의 자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거대한 자극에 매몰돼버린 현대인들은 외부 세계가 물질적 가치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내면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속기차에서의 경험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낼 수 있는 속도 이상의 빠른 기차 속에서 일부 장면만 기억하고 흐르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일부 장면은 외부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기억하지 못한 흐르는 이미지는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인들은 그 자기의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지만 보지 못한 기억상실 상태의 삶을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사회 현상을 이야기했던 철학자이자 공시가가 있습니다. 바로 폴 비르트입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빠른 기차 속에서 기억이 상실된 상태를 일시의 공백 상태라고 보았으며 그를 피크너 랩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피크너 랩시는 피크너와 랩시를 합친 말로 수습되는 일시의 흐름을 중간 기억을 내기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비릴리오는 이 순간에 사람들은 음식을 정말 회복하여 내면을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 사람들은 감각을 깨어있지만 외부 세계를 느끼는 갇혀있는 상태에 유의해주고 현대인들의 내면적 가치 회복을 위해 피크너 랩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외부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공간으로 수도원을 제안합니다. 저는 무중생의 공백의 공간으로 수도원을 제안하며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의지의 공백을 채워주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제목은 피크너 랩시입니다. 사이트 선정입니다. 저는 사이트를 성수동의 서울숲 세대숲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이트는 압구정과 성수를 연결해두고 성수에게 뒷땅을 가져옵니다. 그 동네는 도덕주택의 존재감이 거대한 곳이며 가까운 미래에 앞으로 현대아파트 재건축, 선포, 뮤직, 복합 개발 등 그런 물질적 가치가 부각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압구정과 성수를 잇는 교육까지도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질주의적인 두 지역 사이에 조직된 사이트는 그 중앙에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가치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기 위한 도시의 등대 같은 공간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과거부터 보편적인 수도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곳에 위치합니다. 이와 달리 제가 제안하는 도심속 수도원은 그 자체로 고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수직적 형태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형태는 자연스레 실내의 경우가 때문입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도층의 진동 상태이자 전체와 같은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와 공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건물의 사용자는 모두가 수도사와 방문자로 규정합니다. 종교와 인간관계 내면적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 건물의 방문자가 됩니다. 수도사들은 소규모 안에서 기도하고 목욕하며 똑같은 예술을 보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방문자들은 짤판하기 위해 승리들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며 며칠을 먹고 휴장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모두가 잠에 드는 새벽에 기사하고 해가 직후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는 그들의 삶은 오피스텔의 이쪽의 가치를 계속해서 펼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도시에 돌아가지만 외부 세계의 작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건물 안에서도 외부 세계로부터 수도사들의 감각을 찾아가기 위해 수도사와 방문자 주의 방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방문자들의 존재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방문자들은 수도사들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감각하고 정신적인 삶을 되새기며 신뢰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 수도사들의 공간이 방문자 영역으로 침투되거나 방문자 영역이 수도사 영역을 조작하기도 하면서 방문자의 일반적 인지와 감각 공간적 기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공간의 이해 속에서 방문자들은 수도사들에 대한 인식, 감각, 건강의 정의로 피크너 랩시를 정합니다. 이런
이러한 단계적 인식 작업을 위한 공간 배치는 수직적 분절을 요구합니다. 수직적으로 분절된 공간 속에서 수도사들은 위에서 아래로, 감금자들은 아래에서 위로 공간을 경험합니다. 수도사들의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적 공간을 상층부에 배치했습니다. 감금자들의 공간적 부합을 위해 수평적인 순례길을 수직적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공간은 이러한 관계 유형을 통해 구축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과정입니다. 사이트 능력입니다. 사이트 내부에 진입할 때 외부와의 차단이 형성됩니다. 사이트는 중간 부분에 호수가 있는 분지 형태입니다. 여기서 지형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진입구와 수직으로 이동하여 급진적으로 진입하는 두 가지 진입구를 두어 입구와 출구가 떼어져 붙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직선적인 보행비가 사이트 내 유일한 접근 경로를 빌려 이에 따른 순례 연락과 소통한 연락을 배치했습니다. 수도사와 순례자의 영역 분리를 위한 부딪힌 자들을 배치했으며 이 벽은 직접적인 만남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벽에 종교적 의미가 담긴 어부대가 버티고 이는 수도사들의 여러분도 수도원의 중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튼튼한 어부대를 통해 순례자들을 수도사들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순례길의 이정표가 됩니다. 공간은 이렇게 서로 붙여내며 침범하는 일이 구성됩니다. 순례 영역은 모두 다른 동선 공간 영역이 수직으로 쌓이며 하나의 루트로 동선 연결되도록 했으며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공간 구성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진출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은 총 지하 4층, 지상 30층 높이 130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념이 적용된 방면 구성입니다. 사용자에 따른 영역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면과 평면 수식어를 통해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저층고입니다. 수도사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그들의 맞불장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수도사들의 맞불장을 보며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방문자들의 순례 영역은 미래 같은 맞불장을 지나 사람이 동시하는 오가지 자연을 보입니다. 지하에서 벗어나 야외 특별 공간에 들리는 거대한 역성사건 메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원구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수도사들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순례자 입장에서는 압축을, 수도사 입장에서는 공간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공간층입니다. 순례자들은 들판과 같은 램프를 걸어 올라가며 그들이 살던 도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벽에 박힌 기둥 같은 원들을 발견합니다. 이곳에서 수도사들의 기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수도사들을 볼 수는 없지만 작은 기도를 통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몰카 연대 시티에는 유황 문제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입니다. 이쪽부터는 수도사들에게 일상적인 공간, 방문자들에게 행정의 공간을 비치입니다. 식당 공간은 상업으로 비치되고 그들의 관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식상에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순례자들의 성당 공간 또한 수도사들과 분리하여 직접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문자들이 보는 식당 형태의 온도는 내부 수도사들만의 기도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수도사들의 개인 영역에 있는 철치입니다. 그들은 육한 완벽한 방에서 내부 중정을 바라보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도에서 바라본 야외 도시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도시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온도가 작은 새벽에 수도사들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멀었어요. 시나리오를 만들 때 어떤 텍스트를 참고해서 만들지 않았나요? 텍스트 블로그나 이런 텍스트들에 참고를 했는데 뭐 소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철학적인 개념을 설명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간 구성하는 거나 텍스트를 전개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도면을 구성하는 거나 왜냐하면 OMA 방법이나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 위에 그 건축 이론을 보고 뭐 SNS나 그런 거 보고 내가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내가 한번 건축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OMA의 오브제 관련, 모이드에 관련된 이론을 읽어본 거는 있고, 그래서 그 모이드 관련된 것들 오브제는 정말 모이드를 레스를 전환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 그 모이드 자체가 정말 공간이 됐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텍스트를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OMA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욕망의 집합체로서의 하스파지거든요. 그리고 마천루, 아까 그 마천루 얘기했었잖아요. 파워앤프로 프로그램을 느꼈을 때는 그 욕망이 촉진된 그런 단체로서의 어떤 마천루로서의 구축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 경험. 그래서 사실은 그의 그런 어떤 도시관에 지금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건축 방법론을 한번 그런 OMA 방법론 그런 거 투자를 해봤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한 말씀 OMA의 도시적으로 압축도시에 대한 테스트는 별로 반영을 한 게 없고 제가 반영했던 건 오히려 그 파리 공도서관의 도이드에 관련된 개념만 좀 되게 오마주된 느낌으로 설계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면을 먼저 생각했나요? 우리가 그게 사실 동시에 좀 진행되긴 했는데 방향 구성을 전체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건데 오브제를 먼저 구성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간들을 먼저 구성을 하고 예를 들어 수도사의 일상은 위에서 아래로 시작되고 방문자들 아래에서 위로 시작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한 다음에 그 두 개가 좀 충돌되면서 재밌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브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 바꾸면서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이라는 단어를 뺄 생각은 없어요. 사실 수도원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청중의 순간이기도 하고 졸업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원 추억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수도원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어요. 위험한 사람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도원을 제일 어쩌다가 많이 하는 인간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몇 년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수도원을 누군가 제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더 흥미로웠어요. 디자인은 지금 이거보다는 더 나가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거는 을지로에 있었어요. 을지로에 있는 호텔 하나가 나와서 가정지가 수직으로 된 집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걸 수도원을 만드는 거여서 그건 훨씬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땅이 없고 도심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수도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수도원을 거기에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땅도 아까 몇만 평 되는 땅에 수직으로 돼 있는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을 바라보는 그 지점이 사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장 잘못되어 있는 곳이 수도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도원을 우리는 이런 명상적인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수도원은 그냥 큰 집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방의 개수로 봐서는 한 40명 정도 돼 보이는데 40명 정도가 사는 큰 집
그다음에 지금 바깥으로 못 나간다 그랬으니까 수도원의 형태로는 봉쇄 수도원, 여기 들어오면 평생 못 나가는. 근데 평생 못 나가지 않고 앞으로도 나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긴 해요. 그런 삶의 중심으로부터 이거를 끌어냈는데 수도원 설계로서는 제가 극단적인 말을 하면 깜짝이에요. 그래서 뺄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긴 하거든요. 이상으로서 그런 새로운 명상 공간이나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리고 수도원의 삶으로 보면 저런 우리가 라토레트에서 가져오는 발폰이 수도원에서 발폰이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전혀 기능적으로는 1도 필요 없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도원을 이상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있는 건데 삶하고도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리고 서울시내 보시면 수도원이 한 50개 정도 있거든요, 실제 지금도. 그런데 수직이어서 제목을 바꾸면 굉장히 흥미롭다. 예. 아니면 이제 땅도 없는 데라면 흥미로운데 그 넓은 땅에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면 너무 소설 속 이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문이기도 해요. 예. 이렇게 삶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원인데 방문자의 삶도 없고 게다가 이렇게 반영했으면 봉쇄 수도원이거든요. 봉쇄는 봉쇄 구역이 딱 있어요. 근데 아까 거의 저 위에까지 침투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능을 빼면 오케이. 근데 기능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사실 기능을 바탕으로 시작된 거를 원래 정말 일반적인 수도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수도원 자체가 정말 수도사들만 겪는 공간이잖아요. 경제 수도원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수직적 수도원이 생기는 순간 순례 여정이 생기면서 순례길도 함께 상상을 해보고자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조용히 아니고 삶을 위한 거라면 우리나라 평균 수도자들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어요. 네, 젊은 층은 거의 더더욱이 없고 아까 엘리베이터 없이 이야 이거 아마 한 1년 지나면 제로 될 것 같은데 라토레트도 지금 수도원 전체 인원이 5명이거든요. 건축 우리 순례객 때문에 수도원이 먹고 살고 있어요. 아니 수도원이 폐쇄됐을 텐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낭만이나 이상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인데 수도원이라는 단어를 아예 아니면 제목을 아니면 가로 속에 이상 이게 조금 다른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근데 제가 시점으로도 죄송한데 제가 이선이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그 작품을 제가 알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든 소장님이 졸업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태도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 수도원은 안 했어요. 한날 계획도 비슷해. 네, 지금 비슷해요. 그래갖고 느낌이 비쌌고 그다음에 그 당시로는 우배성 소장님은 굉장히 공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원이라는 거를 빼고 나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 또 아니면 땅을 수도원인데 아까처럼 누가 몇 년 전에 했듯이 진짜 도심에 어디엔가 이렇게 땅이 넓지 않은 곳에 이럴 수밖에 없는 고층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현대적인 유형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그 두 가지 과정이 팍 이렇게 옥되다 보니까 이제 딱딱하게 어려워요. 도시 속에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상상과 현실의 총괄을 부딪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사들이 고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뭔가 땅도 1차적인 고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 땅 자체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어서 1차적인 고립이 된 땅을 고르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저거 방식이 매력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지 약간 그 추상적인 드로잉과 오늘 경기에서 학생이 고민했을 때 수련을 어떤 생각으로 해야지 어떤 걸 생략하고 그런 결정들과 이 모여 만드는 모습에 보여서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수도원이 아니라 수도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반대로 공동대표를 위한 공간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의 삶마저도 넣고 싶은 공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늘 일시적인 삶을 살다가 잠시 정신적인 삶을 사는 나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문해서 근데 이제 거기 과정에서 이렇게 안고 가, 예를 들어 수도사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게 가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없을 때 공간만 남았을 때는 이제 그런 감흥이나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예. 이게 약간 왜 친수가 저럴까? 저것도 하다 보니까 뻔한 것과가 잘랐나? 그런 결정들이 학생의 직관과 그다음에 진짜라고 하는 어떤 경험과 하고 싶은 것과 그때 겪었던 어떤 자기 상태와 그다음에 건축을 좋아하는 어떤 뭐가 있긴 있어요. 아주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잘 발현이 된 것처럼 보여서 좀 저기 왔습니다.